자, 이번 시간에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문제입니다. 자, 이 재고자산 문제 정리하면요. 앞서 했던 것처럼 매출액 얼마냐, 매출 원가 얼마냐, 그 결과 이익, 매출 총이익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 얼마냐, 이게 주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 유형 자체가 총액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형태는 이익이요,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주냐인데 봤던 것으로 뭐예요? 일정액으로 주는 경우, 그죠? 또 이익률로 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익률로,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매출 원가하고 매출 계정을 합쳐가지고, 그죠? T 계정으로, 그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요, 매출 원가하고 매출을, 그죠? 나눠서 분석하면 돼요. 핵심은 요 매출에서 이렇게 매출 원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이익률이 두 가지죠, 그죠? 이익률이. 그래서 1 마이너스 매가이익률, 그죠? 1 플러스 매가이익률, 그죠? 구분하시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간다면 1 마이너스 매가이익률은 고배하고요. 원가이익률이라면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 방향도 가능해야 합니다. 부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서 이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상 매입은 매입 채무 계정에서, 그죠? 이 중에 매입 중에서, 자, 매입 중에 예상 매입은, 그죠? 매입 채무 여기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매출 중에 예상 매출은 어디서요? 그죠? 매출 채권 계정에서 확인되죠. 이렇게. 그리고 대손은 대손 충당금에서 그걸 또 확인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 5개 계정을, 그죠? 관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계정 각 요소가 계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 형태가 수량과 단가로 준 경우입니다. 단가. 그러면 이제 이 단가 결정 방법을, 그죠? 알아야 할 텐데, 단가 결정법 3가지 배웠죠. 그래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죠? 선시효율법에 따라서, 그죠? 이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를, 그죠? 계산해 봤죠. 또 계산 결과도 비교해 봤죠.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번에 할 것은 이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요.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단가 관련해서 이 단가는 원가로서 단가거든요. 단가는 원가로서 단가인데 이 총이선이 원가로서의 단가인데요. 기준에 의해서 이 원가가, 그죠? 순실현 가치보다, 그죠? 원가가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낮으면 그 순실현 가치로, 그죠? 측정하도록 돼 있죠. 일명 뭐예요? 저가법이죠. 저가법에 따라서, 그죠? 그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낮게 되면 그 순실현 가치로 평가함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이번에 할 것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그죠?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계산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바로 공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모 손실이니까 수량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장부상 수량에서 실사 수량을 빼는 겁니다. 그죠? 이 자체가 감모분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예요? 원가로서의 단가를 곱하는 거죠. 이 원가로 단가는 예를 말해요, 총이선 중에 하나로, 그죠?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요,
이 원가로서 단가보다 뭐예요? 순서는 가치가 낮은 경우죠. 그래서 원가로서의 단가에서 저가로서의 단가를 빼는 건데요. 고발할 것을 줄여서 실사 수량을 고발하는 거죠. 자, 이 저가로서 단가는 자, 그렇죠. 원가와 그렇죠.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저가예요. 중에서 저가. 둘 중에 작은 거. 순실현 가능 가치 어떻게 된가요? 최종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비를 빼는 거죠. 그죠? 예상 판매비를 빼는 겁니다. 이게 제품이라면 뭣도 해야 좋죠? 추가 완성 원가, 추가 가공 원가도 빼는데요. 상품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비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체크할 것은 만약에 원가가 더 낮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가가 원가니까 평가손이 없겠죠. 그래서 꼭 평가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제는 가치가 원가보다 낮을 때 그 평가 손실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처리, 손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자,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비용이긴 한데 얘를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 자, 우리 크게 비용은요. 매출 원가가 있고 이제 그 기타 비용이 있다면 매출 원가냐, 매출 원가 외의 비용이냐 문제인데요. 기준은 어떻게 한가요? 그렇죠. 기업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다? 매출 원가 또는 뭐예요? 매출 원가 외에 기타 비용으로 선택합니다. 기업이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가 주어질 때는 따라서 이 회사가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죠 제시를 해요. 이걸 받아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를 물어보면 예조에 예를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실제 존재한 수량, 실사 수량과 그 다음에 저가로서 단가로 계산된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 금액이라는 거. 실사수량 곱하기 저가로서의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 이 재무상태표에 그죠? 표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인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얘는 공식법으로 정리해드리면 기초재고에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 그죠? 기말재고를 뺀 게 매출원가인지 아시죠? 이때 이 기말재고를 어떤 기말재고를 빼냐에 따라서 그죠? 그 조정이 좀 달라지는데 이걸 빼면서 조정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뭐야? 실사수량 곱하기 저가로서의 단가를 곱한 개념상 저가 기말재고를 뺀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다 어디에? 매출원가에 포함된 그죠? 금액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만약에 전부 다를 매출원가로 처리했다면 이게 답인데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를 뭐예요? 매출원가가 아닌 기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빼줘야겠죠. 추가로. 그래서 주의할 것은 기업이 선택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기타 비용으로 선택한 손실을 그죠?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회사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게 없어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0이니까 이 금액이 답이 되겠지만 기업이 전부 또 일부를 기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거 추가로 빼줘야 한다는 거. 이게 답입니다. 이거. 이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었을 때 계산 문제 관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구하고요. 역시 기말재고, 매출원가 등 물어보는 것이
물음이고 계산 방법 방금 정리했죠. 예.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다음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 예. T계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건 거의 딱 정해졌기 때문에 T계정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뭐야? 공식에다 때려 맞추세요. 바로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핵심 체크를 보시면 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매출원가 또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저가법 적용 뒤에 배울 텐데 두 개 이상 그죠? 상품이 있었을 때 총액으로 저가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항목별로 각각 적용할 것인지인데 항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뒤에 문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료 주고요. 자료 주고 역시 종합 문제입니다. 평가 손실 얼마냐, 감모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 얼마냐, 매출 원가 얼마냐, 매출 총이익 얼마냐 물어봤죠. 역시 문제 그 3번, 4번, 5번인데요. 3번, 4번, 5번 다 단서가 좀 다르죠.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와 이익이 그래서 회사가 이 손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처리했냐, 기타 비용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각각 케이스를 그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6번, 7번은 총 비용과 당기 순이익인데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단서가 없죠. 뒤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기업 선택과 관계없이 총 비용과 당기 순이익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이 다를 뿐이지 총 비용과 당기 순이익은 똑같다는 건데 좀 더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로 1입니다. 가로 1. 가로 1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구해봐라. 바로 공식이 이제 보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자료를 읽는데요. 제가 일부러 자료 1과 자료 2를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 1처럼 나올 수도 있고 자료 2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같고 이 부분이죠. 그죠? 기말 재고에 대한 자료가 보세요. 장부상 수량과 실사 수량, 그다음에 단가, 수량과 단가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보세요. 아래 자료는 뭔가요? 총액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그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총액으로 기말 재고 금액을 줄 수도 있지만 수량과 단가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자료 1로 나오는 경우가 더 그저 일반적인데 10중 8구 얘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쉽게 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그죠? 계산을 못하는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질문을 한 번씩 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건 친절하게 준 문제다. 이거 수량과 단가로 줬을 때 자료고 얘는 총액으로 줬을 때 자료인데요. 이렇게 주면 오히려 쉽다는 거 아시고. 자, 이렇게 미는 겁니다. 지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데요. 지금 감모 손실이 자, 장부상 수량 200개에다가 뭐예요? 실사 수량이 몇 개죠? 190개. 그리고 원가로서 단가를 곱하는 거죠. 원가로서 단가가 얼마냐면 66원입니다. 얘는 이제 그 총이선에 의해서 정의됐겠죠. 그죠? 참고로 이 자료는 앞에 공부했던, 그죠?
그 수량 단가 결정법 자료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총평균법일 때, 그죠? 단가예요. 총평균법일 때. 이 66원 단가를 줬지만, 그죠? 단위당 원가 66원 줬잖아요. 얘도 안 주고 우리한테 66원 또 구해라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죠? 자, 그러면 이 감모 손실이 얼마가 나오냐면 660원이 나와요. 일단. 그다음에 평가 손실은 원가 얼마요? 66원과 그다음에 저가죠. 저가인데 자, 원가가 얼마냐면 66원하고 그다음에 순실현가하는 가치 중에서 적은 건데요. 바로 안 주고 우리가 예상 판매 가격 얼마? 70원에서 얼마를 빼요? 예상 판매 가격 10원을 빼니까 60원이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니까요. 60원이 그죠? 저가입니다. 60원이. 그리고 실사수량 190개를 구매하죠. 그러면 이제 감모 손실이 나옵니다. 얘는 얼마냐면 평가 손실이 나와. 평가 손실이 1,140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수량과 단가로 줬을 때 그죠? 계산이라면 자료 2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료를 보세요. 이 기말재고는 장부상 기말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 기말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저가로서의 기말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상은 수량과 단가로 표시하게 되면 장부상 수량에다가 뭐예요? 원가로서의 단가고요. 얘는요. 실사 수량에다가 역시 원가로서 단가입니다. 얘는 실사 수량에다가 저가로서의 단가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걸 장부상 기말재고, 이걸 실사 기말재고, 얘를 저가 기말재고라고 그죠? 부르는 거예요. 한번 검증해 보면 얘는요. 200개 곱하기 단가 얼마야? 66원. 얘는요. 190개 곱하기 66원. 얘는요. 190개 곱하기 저가 단가 얼마? 60원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기말재고가 이게 13,200원이고 실사 기말재고가 12,540원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저가 기말재고가 11,400원이에요. 각각 총액으로 줬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뭐이 차이가? 이 차이가 이게 뭐예요? 장부상 수량과 실사 수량 차이죠. 그래서 이게 감모 손실이에요. 이 차이가 이미 구했잖아요. 얼마예요? 6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가 평가 손실이에요. 구했죠? 얼마예요? 1,140원. 아시겠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로 줬을 때하고 총액으로 줬을 때, 그죠? 차이 보시고, 이렇게 주면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친절하게 준 거예요. 자,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물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지금 얘를 물어본 거지, 얘를. 이게 2번 물음이 있거든요. 얘는 실사수량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가로서 단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기말재고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실사수량 얼마? 190개에다가 60원이죠. 그래서 앞서도 그죠? 계산해 봤죠? 11,400원. 그죠? 11,4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세 번째 물음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일단 기초재고에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는데 뭘 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가 기말재고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조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선택한
손실 있으면 추가로 빼주면 돼요. 예. 이때 기말령은 예조예요. 예를 빼. 자, 문제에서 기초재고가 얼마냐면 5,000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매입이 얼마냐면 매입비가 28,000원. 기초가 5,000원, 매입비가 28,000원. 그다음에 저가로서 기말료금은 11,400원. 여기까지 됐죠? 약간 공통이고, 자 이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손실을 빼주는데요. 케이스가 이제 3번, 4번, 5번이 다르거든요. 그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모든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케이스고, 4번은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고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 처리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복잡한데요. 감모 손실 중에서 40%는 정상이고 회사는 평가 손실과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고 비정상 감모 손실, 즉 60%가 되겠죠. 감모 중에 40%가 정상이니까 감모 중에 60%인 비정상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이 매출원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같고요. 여기까지는 같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같고 이제 이 부분만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가로 3번. 모든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3번은 얼마가 되냐면 답이 21,6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5번 봅시다. 4번은 뭐 4번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고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이니까 평가 손실 얘는 매출원가고 얘가 기타 비용이잖아요. 그죠?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건 맞죠? 예.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건 660원이죠. 660원을 빼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4번의 답은 660원만큼 그죠?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20,94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은 감모 손실 중에서 40%는 정상이고 그 말은 이제 60%는 비정상인데 회사가 어떻게 선택하냐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고 감모 손실 중에 정상은 매출원가고 비정상은 기타예요. 그러면 결국 기타가 뭐예요?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정리하면 요 감모 손실 중에서 지금 정상이 40%고요. 비정상이 6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굳이 계산을 해보면 정상은 660에 0.4 이게 264원이고요. 얘가 396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660 곱하기 0.6.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얘는요. 얘는 매출원가고 얘는 기타 비용이고 얘는 매출원가죠. 그죠? 가로 5 이야기입니다. 정상 평가 손실 매출원가, 정상 감모 매출원가, 비정상이 기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정할 게 뭐예요? 비정상으로 그죠? 처리한 396원을 그죠? 빼주면 돼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1,204원이 나옵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가로 3, 4, 5까지 계산했는데요. 자, 가로 6하고 가로 7은
가로 6과 가로 7은요. 요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관계없이 그죠? 똑같다는 이야기를 확인시켜 드릴 텐데 그럼 여기를 분석을 해 볼게요. 3번 일대하고 4번 일대하고 5번 일대를 그죠? 나타내서 총 비용과 당기 순이익을 비교해서 차이가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그죠?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죠? 검증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매출액은 얼마냐면요. 자료에서 매출액은 얼마라겠냐면 26,000원이에요. 매출액은 똑같습니다. 다. 그리고 자, 3번일 때 자, 이거죠. 모든 원가 모든 손실을 매출 원가로 처리한 경우라면 이게 21,600원이고요. 자, 매출 총이익은 4,400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기타 비용은 없죠. 네. 전부 다 매출 원가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4,400원. 물론 기말 재고는 앞에 얼마였죠? 11,400원. 네. 자, 가로사입니다. 매출 원가가 얼마요? 20,940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26,000원에서 20,940원 하면 5060이 돼요. 그죠? 그리고 660원은 뭐가 돼요? 기타 비용이 되는 거죠. 빼면 4,4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5 볼게요. 매출 원가가 21,204원이고요. (5,796원이) 되고 396원이 기타 비용이니까요. 당연히 빼면 이게 잘못됐네요. 26,000원에서 21,204원을 빼면 이게 4,700이에요. 4,700. 그리고 빼면 이게 4,400원이 나와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가로 6과 가로 7은요. 자,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7번 4,400원은 똑같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요. 총 비용은 왜 같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회사가 선택위에서 매출 원가와 기타 비용으로 그죠? 이 손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출 원가나 기타 비용이 다 뭐예요? 비용이기 때문에 총 비용을 물어보게 되면 이 두 금액의 합이거든요. 그죠? 이 두 금액의 합은 뭐예요? 이 두 금액의 합은 똑같다는 거죠. 그죠? 똑같다. 총 비용은 얼마로 같을까? 당연히 21,600원으로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21,600원을 그죠? 매출 원가에 얼마, 기타 비용이 얼마 그죠? 처리할 것이냐 선택이니까. 그죠? 매출 원가가 다르고 매출 총이익은 다를지언정 뭐예요? 총 비용은 당연히 같겠고 더 나가서 수익에서 총 비용이 같으니까 당기 순이익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요. 총 비용 또 당기 순이익 물어볼 때 가로 안에 단서 복잡하게 이런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세요.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쉽죠. 3번 가정하에서 바로 계산하면 이게 총 비용이고 이게 당기 순이익이니까 그죠? 굳이 단서가 다른 단서를 하더라도 바로 3번처럼 모든 손실을 매출 원가로 처리한 걸로 보면서 그죠? 총 비용과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게 쉽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관한 계산 문제는 딱 정형화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로 공식법으로 접근하세요. 공식으로 접근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방금 전에 상품이 하나일 때, A 상품이라면 하나일 때 이야기라면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죠? 라고 하면 이 평가 손실 적용할 때, 이 저가법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옮겨 볼게요. 그대로.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수량이 100개고 200개입니다. 단가, 원가로서 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은 가는 같이 자 100원이고 얘는 2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준을 가는 가치는 바로 110원에서 예상 판매 가격 50원을 빼니까 얼마? 60원이죠. 그 다음에 B는요. 250원에서 80원을 빼니까 170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곱하면 이제 총액으로 그러니까 또 자료가 좀 지저분한데요. 역시 이제 시험은 친절 안 친절인데 앞서도 봤던 것처럼 이걸 수량과 단가로 모든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총액으로 그죠? 줄 수도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총액으로 주냐, 수량 단가로 주냐. 수량 단가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죠? 다만 가능하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가는 얼마예요? 당연히 10,000원이 되겠고, 그죠? 수준에 가는 가치는 60원, 6,000원이 되겠죠. 총액으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40,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34,000원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가법을 적용하는데요. 알리시면요. 원가로서의 금액과 순서는 가는 가치 중에서 뭐예요? 둘 중에 저가로 평가한 게 그죠? 기말 재고액이잖아요. 그래서 A 보세요. 10,000원과 6,000원. 그죠? 40,000원과 34,000원. 이렇게 A 따로 B 따로 각각 이렇게 저가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합쳐서 얼마예요? A, B를 합치면 얼마인가? 50,000원이죠. 그죠? 또요. A, B를 합치면 수수료 가치는 얼마예요? 40,000원이죠. 그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저가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총액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기준은 어떻게 물론 종목별로 항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계산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가법 적용할 때는 총액으로 하냐, 그죠? 항목별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에 언급이 필요한데, 자, 이론상 이야기해요. 항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어떤 A가 있죠? 그렇죠. 유사하면, 그러니까 A, B가 유사하다면, 걔네들끼리는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걸 실무적으로 조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따로 말하자면 원칙이 뭐예요? 항목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문제 2번에서는 단서에 아니 물음에 항목별로 하도록 돼 있죠. 설령 이런 말이 없더라도 기준 원칙이 뭐니까 항목별이니까 항목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논란이 없으려면 단서에가 이제 A, B는 서로 다르다, 그죠? 유사하지 않다라고 그죠? 단서를 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하니까 A, B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A, B 중에 저가가 얘죠, 그죠? 그죠? 6,000원이죠. 자, B 원가와 수준 가치 중에 뭐예요? 얘가 작네, 그죠? 34,000원. 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항목별로 하나 뭐예요? 총계로 하나 그 결과는 같은데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저가 평가액이 얼마가 돼? 4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물어보면
만 원짜리가 6천 원이 되면서 4천 원만큼 평가손실이 되겠고, 그죠? 4만 원짜리가 3만 4천 원이 되면서 6천 원만큼 발생하겠죠. 그리고 하부는 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로 1은 평가손실이고, 이게 가로 1 물음이고, 가로 2가 얘예요. 그래서 평가손실은 만 원, 기말재고액은 4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매출원가 물어보면 3의 가로 3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자, 기초재고 5만 원에서 매입 얼마요? 그렇죠. 매입은 1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저가로서 기말재고를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그죠? 4만 원을 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 처리한 손실을 빼는데 단서에 회사는 평가 손실을 뭐예요? 매출원가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6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 그 감모 손실에 대한 자료가 없죠. 그죠? 장부상수량, 실사수량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감모 손실이 없는 걸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따로 언급이 없으면 땡처리, 0처리하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죠. 3번으로. 자, 3번은 방금 했던 2번 문제의 확장인데요. 자, 하나 이제 추가 단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내용은 같고, 그죠? 추가로 그 박스 밑에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보세요.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에 내용과.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까지도 같죠. 여기까지.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5만 원, 15만 원이다까지는 같고 이 부분이 그죠? 추가가 됐어요. 단서. 만약 가정입니다. 만약 상품 A 20개가 열공에게 개당 150원에 판매하기로 확정 판매 계약이 되어 있고 예상 판매비는 단위당 20원이라면 평가 손실과 기말 재고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라 이 말이에요. 자, 기준은 어떤 또 특례가 있냐면 별도로 확정 판매 계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계약과 별도로 확정 판매 계약이 있다면 순수는 같이 계산할 때 그 판매 가액은 확정 판매 가격으로, 그죠? 기초로 순수는 가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해당되죠. 지금 A 같은 경우 A가 몇 개예요? 보세요. 100개인데 앞서 경우는 전부 다가 일반 계약으로 얼마에 팔아요? 110원에 팔고 예상 판매비가 50원이어서 순수는 가치가 얼마인가요? 60원이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이 상품료 A 100개 중에 몇 개는 20개는 열공에게 얼마에 팔기로 확정 판매 계약이 있어요. 150원이죠. 그러니까 이 110원이 아니라 150원으로 계산하고 예상 판매 가격도 얼마요? 5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100개 중에 몇 개는 80개는 일반 계약으로, 그죠? 수수료 가치가 60원인 거고요. 확정 판매 계약이 있는 20개는 얼마라는 거예요? 수수료 가치가 60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50원에서 20원을 뺀 130원으로, 그죠?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이때는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해요. 자, 일단 A 이야기죠. A. B는 상관이 없죠. B는 똑같아요. B는 앞서 풀었던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이미 그대로 받으면 돼요. 저가가 34,000원이고 평가액이 34,000원이고 평가 손실은 6,000원이죠. 얘는 같고. 자, 이제 이 A죠. A. 이 A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일반 계약이 있고 일반 계약. 그 다음에 확정 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라고 했을 때, 물론 원가는 똑같죠.
예상 판매 가격이 다르니까 순서는 같지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중에 몇 개는요? 80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20개로 구별해야겠죠. 그죠? 각각 둘 다 단가는 얼마예요? 원가는 둘 다 100원이니까요. 얘는 8,000원이고 여기도 100원이죠? 2,000원. 자, 그리고 이제 순서는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일반 판매 계약은 앞서와 같이 얼마가 돼요? 얼마? 100원, 110원에서 50원을 빼니까 얼마야? 60원이 돼서, 그죠? 얘는 4,8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죠. 확정 판매 계약일 때 그 순서는 가치는 뭐예요? 얼마? 그렇죠. 150원에서 20원을 빼는 얼마? 13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2,6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계약의 경우는 얘가 작죠? 4,800원이 그죠? 저가 평가액이고. 그다음에 평가 손실은 8,000원에서 4,800원을 빼니까 3,2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확정 판매 계약에 있는 20개는요. 2,000원과 2,600원 중에 저가는 뭐예요? 2,000원이죠. 2,000원이 저가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높잖아요. 이 경우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가 평가액과 평가 손실이 달라져요. 저가 평가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0,800원이 되고 40,800원. 그 다음에 평가 손실도 9,200원으로 그죠? 차이가 있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예. 따로 일반 계약과 별도로 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확정 판매 계약이 있으면 그 확정 판매 계약 부분은 그 확정 판매 가격을 기초로 수수료 가치를 구한 다음에 저가법을 적용해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 4번도 특례인데요. 일단 자료 옮겨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옮기고. 자, 합격인은 재고자산을 항목별로 역시 저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말 재고 관련 자료 다음과 같고 역시 평가 손실과 기말 재고에 물어봤고요. 단서에 지금 제품 A, B, 원재료 A, B가 있는데 단서에 원재료 A를 투입해서 제품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B가 투입돼서 제품 B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품 A, 제품 B, 그 다음에 원재료 A, 원재료 B, 원가와 수수료 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10만 원, 8만 원, 13만 원, 15만 원, 8만 원, 7만 원. 일단 자료가 친절하게 준 건가요? 안 친절하게 준 건가요? 수량과 단가로 안 주고 그죠? 총액으로 줬죠. 그래서 친절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죠? 잘 아시겠죠? 예. 원재료 B 10만 원, 수수료 같이 9만 원. 그죠? 일단 그 단서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 항목별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저가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자, 얘가 작죠, 그죠? 얼마예요? 8만 원. 얘가 작죠? 13만 원. 얘가 작죠? 7만 원. 얘가 작죠? 9만 원. 그리고 평가 손실. 이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됐으니까 2만 원이 되겠고, 이 경우는 원가가 더 낮죠? 없죠. 얘는 8만 원짜리가 7만 원 되면서 만 원만큼 평가 손실. 10만 원짜리가 9만 원 되면서 만 원만큼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4만 원이고요. 기말 재고액은 싹 다 하면 37만 원인가요? 예. 그렇죠? 37만 원.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주약 뭐냐면 어떤 특례가 있냐면요. 지금 단서에 원재료 A가 투입돼서 제품 A가 만들어지고 원재료 B가 투입돼서 제품 B가 그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A 수선의 가치가 낮아서 저가로 평가하고 평가 손실 2만 원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자 이게 투입돼 가지고 A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원재료 A도 뭐예요? 원가보다 수선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죠? 7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평가 손실 만 원 됐습니다. 자, A 경우는 제품 A와 원재료 A는 그죠? 따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자, 제품 B를 보시면요. B의 경우는 보니까 지금 원가보다 수선의 가치가 높죠. 그죠? 자, 보세요. 원가보다 수선의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는 원가보다 그 예상 판매 가격이 뭐예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되리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되리라고 예상되는 케이스가 바로 제품 B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례가 있냐면 그 투입되는 원재료는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원가로 그냥 측정을 하라는 특례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그 재료가 투입돼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리라고 예상이 되면, 다시 말하면 원가보다 수선의 가치가 높으면 그 투입된 원재료는 어떤다? 감액을 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설령 수선의 가치가 더 낮더라도 그걸로 하지 않고 그냥 원가로 측정이라는 특례입니다. 봐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제품 B에 투입되는 원재료 B의 경우는 어떻게 된가요? 지금 원가보다 수선의 가치가 낮죠? 라고 하더라도, 자, 어떤 특례? 그 투입돼서 생산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게 되면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원가대로, 그죠? 평가해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평가액은 10만 원인 거고요. 평가 손실은 없는 거죠. 자, 이 특례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형도 가능하고요. 사례 계산도 가능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죠? 38만 원이죠. 그죠? 기말 재고액은 38만 원이 되는 거고, 평가 손실은 얼마예요? 4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3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 또 하죠. 네.